신라 헌안왕 때 응염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잘생긴 얼굴도 얼굴이거니와 총명함과 지혜가 남달라 도성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습니다. 도성 안의 모든 처녀들은 응염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언제나 응염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고 그 소문은 마침내 헌안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헌안왕에게는 2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둘 다 홍기가 되었으므로 왕은 응염을 사윗감으로 적당한지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하루는 대궐에서 큰 잔치를 열어 그 자리에 응염을 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응염은 다소곳하지만 기백 있는 자세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과연 응염은 한눈에 보기에도 훤하게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내심 마음이 흡족해진 왕은 응염에게 술잔을 하사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낭은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국선 중에 으뜸이라고 들었다. 왕의 말을 들은 응염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그저 일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옵니다. 왕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낭이 국선이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응염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의 은떡을 입어 국선이 된 지 2해가 되옵니다. 응염의 대답에 왕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 2해 동안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응염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소인은 3가지 아름다운 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응염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헌안왕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호, 3가지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왕의 말에 응염은 스스럼 없이 아뢰었습니다. 예, 폐하. 우선 3가지 중 첫째는 윗사람인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여겨 남보다 아래쪽에 앉는 것이 없고, 둘째는 재물이 많은 자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남보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이 없고, 마지막 3번째로는 권세를 가진 자가 허세와 위험을 부리지 않는 것이옵니다. 응염의 말을 들은 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소는 점차 호탕한 웃음소리로 변해갔고 좌중에 함께한 신하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은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마시고는 응염에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내 낭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크다. 그런즉 낭을 부마로 삼으려 하니 공주 둘 중 1명을 택하여 수일 내로 내게 가나라.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말에 응염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꿈만 같았습니다. 응염은 왕에게 예를 갖추고 곧 대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대궐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응염의 부모는 크게 놀라면서도 기쁨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2 공주 가운데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느냐? 부모님의 말에 응염은 잠깐 생각에 잠기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자가 듣기로 첫째 공주는 성격이 냉정하고 언행도 방정하지 못한 데 비해 둘째 공주는 성품도 온순하고 얼굴도 후덕한 미인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자의 생각으로는 부모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둘째 공주에게 장가들고 싶습니다. 응염의 말에 부모는 순순히 승낙을 하고 곧이어 친척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응염의 집으로 같은 국선인 범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범교사는 평소 응염과 친밀한 사이로 지혜롭고 총명하기가 응염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범교사는 응염에게 일단 축하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보게, 무어라 축하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이 나라의 부마가 된다니. 범교사의 말에 응염은 조금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이 모두가 대왕의 은떡이시네. 범교사는 곧이어 자신이 찾아온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자네는 2분 공주님 중 어느 분을 택할 텐가? 응염은 부모님과 상의했던 바를 그대로 얘기하며 둘째 공주를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염의 말을 들은 범교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말 잘 듣게. 나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친구로서 누구보다도 자네를 잘 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자네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부디 내 마음을 헤아려 내 뜻을 따라줄 수 있겠는가? 범교사의 말에 응념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선 들어보기나 하세. 응념의 눈동자를 천천히 응시하며 범교사가 조심스런 어투로 말했습니다. 둘째 공주와 혼인하지 말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게. 그러면 후일 꼭 좋은 일 3가지가 있을 것이네. 범교사의 말을 들으며 응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범교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그의 말에는 분명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응념은 단호한 눈빛으로 범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나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응념은 곧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고 왕을 찾아뵙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겠다고 허락을 청했습니다. 이윽고 응념의 혼인식은 화려하고 장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인식에 참석한 범고사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혼인식을 치른 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헌안왕은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고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안왕이 승하하자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당연히 부마인 응념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그가 곧 경문왕입니다. 경문왕은 등극 후 헌안왕의 둘째 공주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응념이 왕위에 오른 뒤 범교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들어보소서. 소신이 전에 폐하께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그 첫째는 선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신 것이 없고, 둘째는 마음에 있어 하시던 둘째 공주를 얻으신 것이 없고, 그로 인해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니 그것이 바로 셋째이옵니다. 이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범교사에게 금은 보화를 하사하고 대덕벼슬을 제수하였습니다.